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용모입니다. 브라이틱스 사용법 시리즈 4번 종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종합 시나리오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 시나리오는 회귀 분석과 군집 분석 두 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강의는 사용법을 익히는 목적이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아주 조금만 다룬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먼저 간단한 회귀 분석입니다. 세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간의 선형 관계식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세토사 데이터는 앞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 품종 가운데서 가장 직선 관계가 높은 품종이 세토사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직선 관계를 회귀 분석으로 구해보는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가이드에 나온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플레인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 y는 세팔 위스로 독립 변수 x는 세팔 랭스로 해서 함수를 실행하면 y를 x의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참고로 회귀 분석, 즉 리그레션 분석은 한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1차 함수의 형태일 때 이를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물고기, 송어죠. 송어의 길이를 가지고 송어의 무게를 예측한다고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구해 놓으면 나중에 송어의 길이를 가지고 송어의 무게를 얼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종속 변수 y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 x의 1차 함수식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1차 함수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y절편, y-인터셉트, 기울기, 슬로프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값들을 구해주는 것이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의 두 번째 예제는 홀드아웃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홀드아웃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플릿 데이터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두 개로 분리합니다. 8대2의 비율로 분리하고 첫 번째 것은 프레임 데이터로, 두 번째 것은 홀드아웃 하였다가 나중에 테스트에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set input 옵션에서 입력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 세팅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실습하게 됩니다. 상세사항은 실습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드아웃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트레인 데이터로 훈련시켜 모델을 만든 후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한 후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홀드아웃 테스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측은 미래의 것이고 이 미래의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타임머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홀드아웃 한 다음, 홀드아웃 하고서 이 데이터를 마치 미래의 데이터처럼 사용해서 테스트한다는 개념이 바로 홀드아웃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집 분석입니다. 값을 예측하는 대표적 분석이 앞서 다뤘던 회귀 분석이고요. 분류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군집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하여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를 기준으로 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집 분석은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K-means 알고리즘은 간단히 말해 거리가 가까운 점들끼리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묶어주는 집단의 개수는 K개로 정해줍니다.
K민수 함수를 배치하여 군집 분석을 완료하면 3개의 집단이 번호로 나옵니다. 물론 K는 3였겠죠. 이 집단 번호를 원래 집단인 스피시스와 비교하면 분류를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evaluate classification입니다. 자, 이제 종합 시나리오에 대한 실습을 브라이틱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로 이동합니다. 종합 시나리오 1번 회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 리그레션이니까 REG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앞서 저장했던 세토사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세토사 데이터는 샘플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스가 세토사인 50개의 데이터를 읽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리그레션 찾습니다. 올 펑션이 더 찾기가 쉽죠? REG 찾으면 여기에 두 번째, 네 번째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 함수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컬럼 X값이죠? 세팔 랭스 선택합니다. 레이블 컬럼 종속 변수 Y값이죠? 세팔 위스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놓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값을 구합니다. 자, R 스퀘어가 0.55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는 세팔 랭스에 대한 그러니까 슬로프 0.798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는 마이너스 0.569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t밸류하고 p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p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리그레션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 2가 되겠습니다. 자, 로드 함수를 밑으로 내리고요. 이번에는 5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홀드아웃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샘플 아이리스에서 추출한 세토사 데이터죠. 세토사 데이터를 2개로 쪼개겠습니다. 스플릿 데이터 함수를 써가지고요. 스플릿 데이터 배치하고요. 이것은 트레인 레이쇼와 테스트 레이쇼로 테이블을 2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플릿이기 때문에 시드 값을 줘야 합니다. 시드 값을 주면 저하고 여러분이 같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8대2로 하라 그랬나요? 8대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대2로 해서 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2개의 데이터로 스플릿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o 아웃풋이 나오죠? 자, 데이터의 로우는 40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8대2에서 8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데이터는 차트 세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세팅 데이터 밑에 보면 데이터 소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스플릿 데이터 테스트 테이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닫아주면요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 두 번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꺼번에 둘 다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요, 맞습니다. 듀플리케이트를 쓰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트를 써서 2개로 만들고요.
하나는 스플릿 데이터 트레인 테이블 선택해 주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미 돼 있죠. 테스트 테이블 선택하면은 한꺼번에 두 개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릿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쪼갰고요. 이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수는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자, 듀플리케이트를 쓰니까 편리하게 되죠. 피처 컬럼, 세팔랭스, 레이블 컬럼, 세퍼리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개의 데이터, 트레인 테이블이죠.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트레인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런 버튼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코에피션트 값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했던 거는 50개 데이터를 썼던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40개의 트레인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올 펑션 탭 클릭하고 RUG 쓰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 다음에 있는 곳이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입니다. 클릭 선택하고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는요, 두 개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 나왔네요. 두 개의 인풋이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스플릿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왔죠? 아웃풋이. 자, 이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는 인풋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풋은요, 테이블과 모델입니다. 자, 모델은요, 바로 옆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입니다. 커넥트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들어왔죠? 밑에 모델 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붙이겠습니다. 테이블은요, 뭐가 될까요? 테이블은 여기 스플릿 데이터에 테스트 테이블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커넥트해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40개의 데이터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레인 테이블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테이블이 아닙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 브라이틱스는요, 테이블이 있으면은 첫 번째 테이블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풋을 세팅해 줘야 돼요. 자, 인풋 세팅하는 방법 갑니다. 여기 인풋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set input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테이블이 트레인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테이블을 드랍 데이터에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바뀌었죠? 자, 10개의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런 버튼을 클릭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예측값이 나왔네요. 이 예측값은요, 세팔랭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팔위스 값을 예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어떻게 나왔느냐?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에서 사용한 결과에 의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에서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자,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자, 차트 세팅에서 테이블을 스캐터 플롯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세팔랭스와 세파리스 정답이네요. 자, 여기에다가 Y축을 하나 추가해 봅니다. 프리딕션을 추가하면은요, 이렇게 직선 라인이 나올 겁니다. 직선 라인 나오죠? 그러면 이 직선 라인으로 예측을 했던 거고요. 아, 파란색 점점점에서 직선에 있는 점으로 나오죠? 이런 라인이 있고 실제 값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나 예측을 정확히 했는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것은요, evaluate regression 함수가 되겠습니다. all 펑션 탭에서 evaluate 치면은요, evaluate regression 함수가 나옵니다.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패널에서 조정해 줍니다. 레이블 컬럼은 정답이죠. 정답 세팔 위스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컬럼은 프리딕션이네요. 자, 그 다음 그룹 바이는 없고요. 세토사밖에 없잖아요. 런 버튼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R스퀘어 값 나왔고요. 0.77, 77% 맞았습니다. 민 스퀘어 에라, 루트민 스퀘어 에라,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라 등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라가 3.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정답을 100으로 생각할 때 3.7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예측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함수가 이미 있으니까 듀플리케이트 해 오겠습니다. 자, 세토사를 그냥 활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토사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리스,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옆에다가 군집 분석을 해주는 함수인 대표적인 함수인 k-means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k-를 클릭하고 찾으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k-means 선택. 자, 인풋 칼럼을 정해줍니다. k-means 함수는요 가까운 것들을 묶어주는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뭘 가까운 걸 묶어줄 거냐, 뭘 기준으로 그게 인풋 컬럼을 선택하는 거죠. 4개 다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세팔 랭스, 세팔 위드 2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오브 클러스터는 3개로 잡아줄 거고요. 프리딕션 칼럼 네임, 프리딕션이고요. 그 다음에 시드가 또 있네요. 네, K-민수도 초기 밸류를 구할 때 랜덤 넘버를 씁니다. 그래서 시드를 1, 2, 3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바로 군집 분석이 실행이 됩니다. 이 군집 분석은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군집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1번 데이터 이쪽 로우가 있죠. 1번 로우 너는 1번 그룹이다. 2번 데이터도 1번 그룹이다.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66번 데이터는 0번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준 겁니다. 자, 보니까 세토상 대부분 1번 그룹이네요. 이거를 테이블로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칼라 바이에서 이것을 프리딕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칼라 바이를 자, 그리고 자, 왼쪽 오른쪽 브라이틱스는 왼쪽 오른쪽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라 바이를 스피시스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인풋 패널에서는 스피시스로 잡았고 그 다음 아웃풋 패널에서는 프리딕션으로 잡았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만 가지고 묻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왼쪽은 여기 겹치죠. 버시칼라와 버지니카 이 부분이 겹치는데 여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눠지죠. 자, 이것이 군집 분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집 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분류를 잘 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함수는요.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가 되겠습니다.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레이블 컬럼 정답이죠? 정답은 아마 스피시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딕션 컬럼은 프리딕션이겠죠? 여기 프리딕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스피시스는 스트링이고 프리딕션은 인테저잖아요. 이게 바로 될까요?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렇죠. 밸류에라. 스트링과 넘버가 혼용이 되어 있다 하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코드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evaluate classification을 오른쪽으로 옮겨주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바꿔줄 수 있는, 코드를 맞춰줄 수 있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add column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add column이라는 함수를 써서 보겠습니다. add column은요, if then으로 해서 조건에 맞는 값을 가지고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new 컬럼의 이름은요, pred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컬럼은요, 스트링과 넘버로 쓸 수 있는데요. 넘버로 쓰면은 넘버로 맞춰줄 거고, 스트링으로 쓰면은 스트링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컨디션은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뭘로 통일할까요? 스트링으로 통일하죠.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통일하면 프리딕션이라고 되어 있죠. 프리딕션이 1번이면 세토사로 되어 있네요. 세토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else if 프리딕션이 2번이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스칼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에는 프리딕션이 0이라는 거죠. 그때는 뭐지니까. 자, 별건 아닌데 이게 스트링으로 쓸 때는 스펠링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자, OK를 한번 보고 됐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니까 버스칼라가 주로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런 버튼으로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컬럼이 PRED가 생겨서 이 코드를 맞춰준 거죠. PRED가 생겨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 가겠습니다. 자, 레이블 컬럼 스피시스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컬럼은 기존의 인테저 프리딕션 말고 스트링 PRED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키워볼게요. 자, 보니까 컨퓨전 매트릭스가 세토사는 50개가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칼라는 38개가 맞았고 버지니카는 35개가 맞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F1 메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F1 메저가 0.73이 나오고 0.72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큐러시는 0.82가 나왔네요. 자,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은 에버리지로 보면 됩니다. 에버리지 unweighted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1 메저가 전체적으로 0.8198 이렇게 나오고 리콜도 0.8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시나리오 마치겠습니다.